본 리뷰는 정치, 사회적 비판을 목적으로 한 영상이 아닙니다. 국가와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개인과 구조를 기다리는 가족들의 심리를 분석하는 리뷰입니다. 영화 터널은 상영 시간 내내 세워라 내워라 진행되는 구조작업, 무능한 정부, 몰인정한 사람들을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이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한국 사람인 이상 특정 사건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주제의식인데요. 하지만 김성훈 감독은 선을 그으며 말합니다. 터널은 정치가 아니라 생명에 대한 이야기이며 생명과 인간에 대한 예의를 이야기하기 위한 영화라고 말이죠. 우리는 더 나아가 재난 상황에 처한 인간과 이를 지켜보는 집단의 심리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인간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타인의 감정과 고통을 내 것처럼 느끼는 공감의 동물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듯 처음에는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주인공 정수의 무사구출을 기원합니다. 하지만 구조가 지체되고 장기가 될수록 사람들은 냉랭해지기 시작하죠.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눈도 오고 밖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변해가겠죠. 차갑게 식어버린 터널 밖의 모습이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조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왜 따뜻했던 마음이 식어버렸을까? 우리의 일상은 이미 뉴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똑같은 뉴스가 한 달 동안 계속될 예정입니다. 사건 발생 이후 수많은 언론사들이 셀 수 없이 많은 뉴스를 쏟아냅니다. 우리의 일상에 끊임없는 감정 소모를 요구하며 말이죠. We can't get away from the news. I think you'd have to be a hermit living in a cave. 이러한 뉴스 중독은 동정 피로를 야기합니다. 동정 피로란 고통스러운 현실이 지속되면서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동정심이 약화되는 심리 현상을 가리킵니다. 계속되는 비극의 무력감을 느끼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지고 냉소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때론 그런 자신의 모습이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죠. And I observe, in a slightly worrying way, that there's something relaxing watching the disasters of others, the troubles of others. There's something in the way in which we say, the whole world's a terrible place. Yes. And actually, it helps you to go to sleep. 이정수 씨, 아이고, 잘 좀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외면하는 정부와 사회의 모습에 가장 상처받았던 사람은 터널 안에 갇힌 정수가 아니라 바로 그의 아내 세연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빠 괜찮아? 괜찮아. 아빠한테 할게. 내가 좀만 통화를 했는데. 그런데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희망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밖에. 따뜻할 때 드세요. 아유 좀 쉬세요. 저희 남편 중 구하신다고 정수와 연락이 끊어집니다. 이때부터 세연의 진짜 고통이 시작된 거죠. 정수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은 더욱 가혹한 고통이 되어 돌아옵니다. 인간은 어떤 사건이든 감정이든 빨리 적응해 갑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은 상황에 적응할 수 없게 만들죠. 유괴된 아이의 사체를 확인한 부모보다 아이의 생사를 알 수 없는 부모가 더 오래 고통받는 것과 같은 겁니다. 정수의 생사가 불확실해지자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얼굴 한번 마주한 적 없는 남의 구조 소식보다 내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우는 게 더 중요해진 거죠. 언론도 서서히 전문가의 입을 빌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기 시작합니다. 극도의 불안감, 추위, 몸에난 상처까지 이런 불리한 여건들이 겹쳐지면 또 경제적 손해, 대의 등을 말하며 정부도 세연을 압박합니다. 결국 버티던 세연도 구조중단 동의서에 서명을 하게 되죠. 만약에 살아있으면 어떠시려고요? 그렇게 우리 모두 침묵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지배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합니다. 기억하시죠? 그때 국가 경제가 얼마나 손해를 본 줄 아십니까? 저기요, 지금 저기 터널 밑에 계신 분은 파충류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아니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에요. 반대로 자신의 견해가 지지 기반을 잃고 있다고 판단되면 의견을 감추고 조용해지게 되죠. 사람이 갇혀 있습니다. 사람이. 물 떨어지기 전에 구하러 오신다면서요. 터널 안 정수의 목소리보다 터널 밖 소용돌이에 귀 기울이고 휩쓸리는 사람들. 정수는 정말 완벽하게 세상으로부터 고립됩니다. 영화의 첫 장면으로 돌아와 우리는 터널로 들어가는 정수와 마주합니다. 평범한 시민 이정수는 한순간에 재난 영화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적응해 나가며 나름 일상을 만들어냅니다.
누군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구조될 거라는 희망이 그를 살아가게 합니다. 하지만 구조 중단 소식을 듣게 된 정수.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은 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반대갈 데도 없다. 언제든 너를 버릴 수 있다. 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국가와 사회. 그 속에서 정수처럼 끈질기게 적응해 나가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영화는 질문을 던집니다. 어느 정도 무너진 건가요? 그런 거 그만 물어보시고 빨리 좀 와주시면 안 될까요? 선생님, 성함은 어떻게 되시나요? 나 아직 살아있다고 외치는 터널한 정수의 목소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목소리와 닮지 않았나요? 야무지게 돈 넘잖아.